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위는 투머치 토크스에 있어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가에 나가면은 뭐 속도 없이 봄꽃이 그렇게 막 흐드러지게 폈는데요. 코로나19로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치유가 되는 듯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우리들 입장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달이었죠. 정말 악몽 같은 그러한 한 달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15년 만에 일단 최악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IMF라든지 그다음에 9.1 테러,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다시 말해서 1일 하락폭이 무려 13%까지 빠지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봉상 모습을 보면은 황당하게 분봉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지난 3월 달에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 분위기도 좀 풀 겸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즘 증권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 이거 뭔지 아시나요? 가장 싫어하는 차. 차?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네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이드카를 제일 싫어합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지난 3월 증시에서만 사이드카가 10번 이상 발동이 될 정도로 극심한 널뛰기 장세가 나타났죠. 네.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을 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뛰기 장세 속 사야 할 업종과 팔아야 할 업종입니다.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여전히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부양책, 특히 이제 미국에서 2,500조짜리 슈퍼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끌어올라왔잖아요. 이런 부양책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코로나19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슈퍼 부양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받을 경제적 타격을 얼만큼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을지 계산기는 좀 두드려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까지는 단기적인 충격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하는 장세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급전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좋은 종목들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동안 3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지만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객에서 이번 연도 실적을 기대될 수 있는 종목군단들 대부분 외국인 기관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좀 뽑아내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알짜 투자처를 선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인 앤 아웃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파이브스타 스위스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업종 그리고 꼭 빼야 하는 업종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아웃 업종을 공개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없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4월 중순 정도면은 중순 좀 지나면은 지수가 중순 후반 정도, 4월 후반이면은 한 1,900 정도까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치료제 좀 나오면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꼭 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원 대표는 은행업종을 들으셨어요? 네, 은행업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업종이 물론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죠. 8개 우리 은행 지주사들이죠. 합친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 이상이나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특히 이미 금리는 제로 금리를 일단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임대업자들에 대한 담보 관련 대출이죠. 이것들에 대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조금 포트에서 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 대표는 여행 쪽인데 요즘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 다니는 사람도 없고 공항도 텅텅 비어서 면세점도 지금 그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우리 안 하겠다라는 그런 쪽도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을 보고 저도 꼽았는데 사실 저도 이성호 대표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뺄 만한 업종은 지금 굳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이거는 뭐 담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행 업종이 굳이 지금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업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항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거리에 나가도 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모두 지금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상태인데 당분간은 여행 업종이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전 시장에서도 여행 업종이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레벨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여행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불경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굳이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종목 업종군은 아니고 조금 더 오르면은 가장 먼저 이제 팔아야 되고 사더라도 이쪽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업종은 꼭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 업종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 저는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장비 이렇게 담았습니다. 먼저 제가 바이오를 들었는데요. 선택한 이유는 2018년 초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바로 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특히 작년에 뭐 삼상 여기저기서 다 실패를 하면서 엄청나게 종목별로 급락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을 좀 바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 데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원 대표는 초지일관 한결같네요. 네, 일단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이제 착실히 해나갈 때가 됐습니다. 예, 바로 올해 이제 5G 관련 설비라든지 이런 증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본격화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5G 관련 쉽게 얘기해서 뭐 이성호 대표님도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이쪽 미뤘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점에 무게중심을 둬서 저는 소부장 특히 5G라든지 반도체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좀 뭔가 침체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들을 투자를 좀 한 데 중에 하나가 이제 5G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김호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원래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악재가 나오기 이전까지 올해 업황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생겼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 회복이 다소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각국에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업황 회복, 경기 회복을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은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업황 회복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면서 연말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소재, 부품, 장비, 김호영 대표는 그중에서도 특히 장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더욱 빛날 5스타만의 투자 필살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바닥에서 살 수가 있고요. 그래야 또 만회도 가능하게 되죠. 주식이 이 풀로 차 있으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항상 현금을 남겨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초보분들은 신용이라든가 주식담보대출 이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많이 아팠어요. 아프셨어요. 자, 이거 우픈 얘기인데 자,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좋은 기업은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간다. 다시 말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빠진 것일 뿐인 실질적인 실적은 계속 유지된다면 다시 빠졌던 제자리로 컴백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전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어느 가격에 사도 되는데 비중 관리를 꼭 하자. 어떻게 보면 이성호 대표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현금이 항상 있어야 하락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비중 관리를 잘못하면 현금을 아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든지 무리하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비중을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파이브스타의 의견 참고하셨어요. 이기는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댓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